임태희 전 실장이 어제 중요한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. 신석과 직접 인터뷰를 하셨죠? 예, 직접 어제. 임태희 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고위급 인사와 뭐 접촉을 해서 남북 정상을 추진했다는 일이 그동안 뭐 설이 좀 많았었는데 어제 드디어 본인 입으로 2009년도에 북한의 주요 인사를 만났다 이런 저기 인터뷰 내에서 밝혔습니다. 네, 2009년 10월이죠.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하고서 이런저런 뭐 남북 간의 대화 교류를 하자 이런 이제 양해각서를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 만남 직후에 언론에 이제 그 만남 자체가 보도가 됐는데 네. 당사자인 임 실장은 지금까지 절대 그 만남 자체를 시인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어제 처음으로 우리 채널 A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시인한 거죠. 그러니까 2년 8개월 만입니다. 네. 근데 그 내용 중에 좀 관심이 갔던 내용이 6.25 전쟁 당시에 이제 북쪽에 묻혀있는 우리 국군의 유해라든가 이런 발굴 문제 또 이렇게 보내주는 문제 이런 것도 논의를 했다. 근데 그동안 저희가 계속 그런 얘기 나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. 근데 그 부분도 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. 잘 성사됐으면 좋았을 텐데. 그렇습니다. 그 싱가포르 비밀 접촉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언론들의 보도가 됐었는데요. 이 얘기는 어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. 유해 문제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국군포로 납북자의 고향 방문이나 송환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다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주제로 북한 지역에 묻혀 있는 그 우리 국군의 유해를 우리가 직접 발굴해서 모셔오는 그런 방안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까지 논의를 했다는 것을 어제 임 전 실장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흔히 알기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고요. 네. 2007년 14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논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었는데 그 2009년 10월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남북이 협의를 했던 거죠. 네. 하여튼 뭐 그 회담이 좀 뭐 결론이 돼서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습니다. 결론됐지 않습니까?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듬해에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이 좀 발생하지 않습니까? 이거는 연관관계가 좀 있을까요? 그 이제 일각에서는 관계가 있다고 보죠. 그러니까 임태희 전 실장이 만들어 놓은 그 싱가포르 양해각서를 이제 당국이 받아서 남북이 개성해서 그 다음 달에 당국 간 회담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상회담을 열 거냐 이런 회담을 했는데 거기서 조건이 맞지 않았죠. 조건이 맞지 않아서 결렬이 됐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싱가포르 비밀 접촉이 실현돼서 정상회담이 있었더라면 그 다음에 3월에 천안함 폭침은 없지 않겠느냐. 네.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 없었다면은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경색되진 않았겠죠. 그래서 그 싱가포르 비밀 접촉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기초적인 궁금증일 수는 있는데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임태희 실장이 접촉한 사실을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, 이제. 근데 좀 한참 아까 말씀하신 이제 2년도 넘은 시점에서 공개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 할 때는 당연히 비밀 접촉을 사전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고 그런 건데 그걸 이 시점에서 그럼 왜 공개했고 그 공개한 게 지금 어떤 의미냐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일단은 뭐 저희 채널 A에서 한 네. 1년이 넘게 계속 그 주변 취재를 했습니다. 주변 취재를 해서 상당한 정도의 그 사실들을 취재를 해서 확인을 요청했어요. 확인을 요청했는데 본인 이용해서 계속 거부를 했고, 근데 이제는 밝힐 때가 돼야 됐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네. 뭐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남북 교류사의 중요한 역사적 진실 하나를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그런 셈이고요. 본인으로서도 약간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기가 만들었던 그 기회가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고 남북이 네.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뭐 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그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긴장하는 상황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뭐 이명박 정부 뭐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대통령 실장까지 하시던 분이 임기가 진행 중인 중에 이렇게 발언하는 경우는 뭐 역대 정권에서도 그렇게 좀 드물진 않았죠? 뭐 더러 그 재임 중에 드러나고 공개하고 그랬었죠. 뭐 이렇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. 아, 그렇군요.
자, 그러면 그 정치적으로 좀 한번 보면 임태 실장이 이제 왜 그랬을까라는 이제 이런 남북관계 측면에서만 볼 텐데 지금 네. 관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이제 한나라당 경선이 좀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렇게 보면은 이게 혹시 좀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좀 저기 상상 좀 해보게 돼요. 글쎄요, 그 대선 주자로서 늦게 후발 주자고 또 지지율이 아직 높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을 갖고 수행했던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좀 알리는 뭐 그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만 아까 신석호 차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명박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비판, 특히 임기 말에 그런 것들이 대선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하나의 근거로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마지막 질문 좀 하나 좀 드려볼게요. 작년인가요? 보면 북한이 이제 과거에 비밀 접촉서 있었던 내용을 스스로 자세히 공개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는 적이 있었죠.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. 네, 그러니까 쭉 이어지는 얘기인데요. 싱가포르 양해각서가 실현되지 않고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폭침 터졌죠. 그 사건이 터져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그 경색이 되니까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할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11년, 그러니까 작년이죠. 작년 5월 달에 남북이 베이징 개성 등에서 또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놓고 대화를 했습니다. 대화를 했는데 그때 조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그거였겠죠. 역시 근데 그 조건 문제를 놓고 또 조건이 맞지 않았고 잘 안 됐죠. 그래서 북한이 작년 6월에 그 비밀 접촉 사실을 까발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. 하여튼 뭐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보면 지금에서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남북관계 굉장히 경색이 된다.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.